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머리 위 햇살이 강하지만은 일찍 해가 지면서 선선한 가을바람이 파고드는 요즘입니다. 이제 그 빛나던 초록도 점점 그 빛을 잃어갈 것이고 파랗게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지난 여름날의 그리움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차츰 흐려지면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나요?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은 27도가량 예상됩니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지만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려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청와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사법부의 촛불 정신을 받들라는 것도 결국 특정 성향의 판결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jak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남, NLL 군함 완충지대 북의 제안. NLL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얘기하죠. 남북한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0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이 수석 대표를 맡았고 북측은 엄창남 육군 대조가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남북이 의견차를 드러낸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방안이었습니다. 국방부는 NLL 일대에 남북 군함의 출입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이런 남북 군함의 출입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과 합리성과 또 양측이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한 분야가 아닐 수 없죠. 이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 안보 대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에는 사소한 아주 작은 이해 문제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데 이런 남북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또 양측의 어선들이 서로의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문제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대적인 그런 요구가 아닌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이 서해 NLL 완충 수역에서 남북의 해상 사격 훈련 금지도 의제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완충 수역 제안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부가 제안한 완충 수역의 기준은 NLL인데 이를 선뜻 받아들이면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작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종부세 최고 3.2%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 또 서울, 세종, 전역, 부산, 경기 일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종합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하에 의원 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9.13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에서 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 세율을 2.7%까지 인상합니다. 한편 3주택 이상 보유자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대폭 강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되는데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 3.0%를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갑니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개성연락사무소 오늘 문 연다 이런 주제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통일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대 소장은 우리 측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공동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개소식에는 남북에서 각각 5, 60명의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과 부문별 회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83억 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기는 우리 측에서 배전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반입물자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그동안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소에 제동을 걸어왔던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 관계자는 발전기용 중유 반입 때문에 미국과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배전 방식으로 전기 공급을 하면서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대부분 고음을 내는 성악 전공 오페라 가수들은 음량을 풍부하게 내기 위해서 비교적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성악을 잘하려 살찌운 줄 알았더니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체중을 불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웃음 아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10년 이후에 성악과 출신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0명에 대해서 병무청이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군대도 다녀오고 풍부한 성량의 오페라 성악 가수가 됐다면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살 다시 빼야 되겠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용래 시인의 가을의 노래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풀벌레 소리와 나뿐이로다. 시냇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어둠을 저 시냇물처럼 저렇게 떨며 흐느끼는 풀벌레 소리. 쓸쓸한 마음을 몰고 간다. 빗방울처럼 이어지는 슬픔의 나라. 후원을 돌아가며 잦아지게 온다. 오로지 하나의 길 위. 누가 밤을 절망이라 했나. 맑은 푸른 별들의 눈짓. 풀잎에 바람 살아있기에 밤이 오고 동이 트고 하루가 오가는 다시 가을밤. 외로운 그림자는 서성거린다. 찬 이슬밭엔 찬 이슬이 젖고 언덕에 오르면 언덕, 허전한 숲을 그늘에 앉는다. 그리고 등불을 죽이고 침상에 누워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이제 휘영청 달밝은 가을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호젓하고 좀 쓸쓸하고 추억에 깃들게 만들 그런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런 이미지도 많이 이 시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향토색이 묻어나는 사투리도 들어있고요. 풀벌레 소리를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느꼈고 별빛의 눈짓에서 또 밤이 오고 동이 트는 그런 가을밤이 아주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잘 엮여진 시입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박용래 시인의 가을의 노래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신설 코너입니다. 중장년 남성 지게차 자격증 취득 열풍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고용과 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재취업, 그리고 창업 등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나이 50을 전후해서 직장을 나온 은퇴 세대들에게는 지금 우리 현실이 깜깜한 절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최근 중장년 남성들에게 지게차 자격증 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 파주시 현대종장비 운전학원에서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교육생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주요 은행 지점장이었던 60살 김준원 씨 얘기입니다. 김준원 씨는 35년 다닌 정든은행을 떠나서 이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화물을 실어 옮기는 특수 차량인데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 씨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는 노후가 되면 작은 것이라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력서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는 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는 행복감,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라고 들려줬습니다. 학원 실습 비용은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이 끝난 후 시험을 거쳐서 취업이 되면 당당한 기능사 자격을 받고 직장 생활에 나설 값지고 부푼 꿈을 그는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신설했는데 이런 이 세상사를 살면서 함께 공감할 내용을 이 시간에
종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어린이집 버스 95%의 잠든 아이 확인장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사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어린이집 버스 95%의 잠든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올해 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된다는 내용이죠. 서울시는 이런 그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 1,538대 중 확인 장치를 신청한 1,468대 모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보건복지부가 한 대당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을 대면서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치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인 장치가 뭐 벨도 있고 문을 각 좌석마다 아이가 있으면은 뭐 소리가 나는 방식이라든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런 확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이 버스에 부착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제1회 파주 건축문화제 열려, 이런 주제입니다. 제1회 파주 건축문화제가 오늘 14일부터 27일까지 경기 파주 출판문화도시에서 열립니다.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립니다. 공모전에서 입선한 건축 사진 전시, 영화 상영, 강연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주 출판도시를 기획한 이기웅 여러당 대표, 건축가 민현식이 15일 강연과 건축 투어를 진행합니다. 또 영국 가디언의 건축 디자인 비평가 올리버 웨인라이트가 평양에서 찍은 북한 건축물 사진들을 모은 인사이드 평양 전시가 행사 기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뉴스 잡기도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요즘은 혼자 식사하는 혼밥에 홀로 술을 즐기는 혼술 등 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느샌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젓가락도 한쪽만 가지고는 음식을 집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웃음의 신경과학자 얘기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웃을 확률이 50% 더 높아진다네요. 웃음은 바로 우리 인체와 마음의 긍정적 신호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활력 비타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웃지 않는데 같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활력 비타민이란 그런 얘기인데,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주 멋진 얘기네요. 꼭 혼자 있을 일일, 그런 이유가 없다면 누군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웃을 일 많이 만들어보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뉴스 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